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영입니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에서 모실 분은요, 대학 총장에서 청와대 비서실장, 또 부총리 겸 장관까지 역임하신 분입니다. 어떤 분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자리를 하는 분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가능하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에서는요, 창의공학연구원의 김우식 이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나눌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편안한 이야기는 앉아서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평생을 과학기술인으로 살아온 창의공학연구원 김우식 이사장. 2006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을 맡은 이후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생명,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막론하고 공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기술 확보에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직에서 내려온 이후에도 창의적인 인재 개발과 과학기술의 대중화를 위해 온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나고 싶은 사람, 창의공학연구원 김우식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이사장님 정말 많은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오셨는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제가 2008년에 이제 부총리 그만두고 사실은 창의공학 현재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은 12년 전에 이미 제가 준비해온 겁니다. 그동안에 쭉 진행해 오던 건데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이사장은 이제 다른 분이 맡고 계시다가 제가 돌아오면서 맡았고 그 창의공학연구원을 운영하면서 2009년에 이제 창의성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그건 소위 그 고위자 양성하는 그러한 기성인들 훈련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14기까지 약 한 8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총리 할 때 제가 만들었던 것이 과학문화융합 포럼이었는데 과학융합 포럼 그런 소위 포럼을 쭉 해오다가 그만두니까 그게 없어질 것 같아서 제가 갖고 나와서 다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같은 사무실에서 두 사단법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창의공학연구원이라는 곳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이 정부 들어와서 창조경제, 창조경 많이 얘기하죠. 그것도 어렵죠. 초창기에 굉장히 어렵다고들 얘기했는데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거기에 손을 댄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총장이 되고서 총장 임기가 4년 아니에요? 4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뭔가 대학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다 할 때 그 비결이 뭘까 고민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창의성.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독창적 상상력, 차별성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하는데 그럼 다른 대학이 생각지 않은 이런 아이디어를 빨리 찾아내자. 그것이 창의과학연구원을 만들게 된 근간이었고 저도 모르니까 공부하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몇 분하고 매주 조용히 세미나를 하고 소위 공부 시간을 가졌어요. 조금 이제 의도 듣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가르치면서 그 이사장 열정이 하여튼 놀랍습니다. 지금 연세가 뭐 밝히긴 어렵좀 지긋하신데. 아니, 뭐 밝혀도 괜찮아요. 저 40년생이니까 뭐 뻔해 하죠. 75, 6.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창의공학연구원 외에도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영상을 조금 준비해 봤거든요.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지식의 통합을 의미하는 학문 간의 융합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문화와 과학기술을 융합하고 접목시키는 방식을 주목하기 시작한 건데요. 김우식 이사장 또한 과학문화융합포럼을 이끌며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들 간의 융합과 접목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창의성 있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딱딱하고 어렵다는 과학의 편견을 깨고 다채롭고 재미있는 과학을 통해 무한한 상상력, 인간과 자연에 대한 공감 등 과학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학문화융합 포럼은 과학기술의 경제,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소통이 중요해지는 것을 계기로 과학기술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분기별로 포럼을 개최하고 정책 조사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학문화융합 포럼. 과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창의적인 융합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네, 잘 봤습니다. 이 과학문화융합 포럼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과학기술만 가지고 네. 제품을 만든다, 디자인을 한다 할 때 좀 뭐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디자인을 좀 첨가하고 예술적 감각을 넣고 거기다 어떤 철학을 넣으면은 그 제품에다가 철학을 넣으면은 훨씬 그 차별성 있는 제품이 나오지 않나 하는 네. 생각에서 네. 과학기술인들하고 문화예술인들 좀 어떻게 보면 이질적인 사람들 같기도 하지만은 네. 같이 한번 융합해보자. 과학과 문화를. 인문융합, 네. 인문과 사회, 예술 한번 융합해보자. 그래서 이것을 저 포럼을 2달에 한 번씩 프레스센터에서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제가 그만두고서 다 없어질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한 8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거기 가고 싶은 사람 누구나 갈 수 있나요? 아니면은 무슨 특별한 자격이? 그런데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다 심사를 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 다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은 다 환영하는 거죠. 그럼 이 방송을 본 시청자분들 관심 있으면은 오케이. 참가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신청을 하시면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토의를 해서 네.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네. 아주 가시는 포럼이군요. 네. 네. 이런 포럼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다 교육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인재 양성에 굉장히 힘을 쓰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계실 때에도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퇴직 후까지 관리를 하는 그런 전주기죠. 네, 전주기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추진하셨잖아요. 했었습니다. 네, 꼭 이런 걸 추진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참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네. 네. 청년 실직. 이게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인데 제가 과학기술부 있을 때 연구소의 연구원들 오래 계시다가 그만두면은 갈 데가 마땅치 않잖아요. 네. 근데 특히 과학기술 하시는 분들은 또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부서에 근무하시는 분이 50세 좀 넘으면은 이제 그만둘 준비를 해야 돼요. 인문계하고 좀 달라요. 인문사학계. 그렇잖아요. 기술이 자꾸 발전해 오는데 네. 옛날 기술 가지고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러면 사람은 짧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안타까워서 이런 분들 그야말로 쭉 수십 년간 쌓은 그 경력 네. 그것을 중소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 등등에 많이 활용하면은 이거 참 큰 시너지 효과가 나겠다 해서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해야겠다.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던 철학과 함께 그 전주기적 네. 그 사이클이 만들어진 겁니다. 네, 이렇게 최근에 하고 계신 일을 좀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계실 때의 영상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함께 한번 네. 보실까요? 2006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취임한 김우식 이사장. 당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생명공학기술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을 확정해 원천기술 확보와 산업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 강화에 힘쓰며 IT에 이어 생명공학이 미래 국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과 미래 성장 동력의 전시, 첨단 과학기술 체험을 위한 과학관 확충에도 힘써 국민들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스스로 느끼고 과학기술 진흥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사회 문화적 토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기계 연구원이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실용화 사업이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던 자기부상 열차 상용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유인 우주기술 시대에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최초의 우주인 배출 사업을 추진했고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2호를 성공적으로 발사시키는 등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실현시켜 나갔습니다. 국민들이 과학적 소양을 쌓고 과학이 대중화될 수 있도록 과학 방송 채널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세계 선진국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네,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계실 때 이제 뭐 과학기술 대정화, 특성화, 국제화 이 세 가지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전문화, 효율화도 있고. 전문화 세 효율까지. 가지.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때 굉장히 앞장서서 하셨는데. 성과라고 하는 것은 네. 당장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은 아하. 은연중에 배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 많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대중화 생활화를 제가 표방한 이유가 뭐냐? 연대 총장할 때도 전문화, 효율화, 특성화 이렇게 또 했는데 그걸 제가 좋아해서 그래요. 근데 이제 대중화 생활화는 과학기술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 아시면서 막상 과학기술에 대한 그 어떤 애정이랄까 집중 지원이랄까 그런 건 약하고 또 과학기술인들 정말로 수고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대우가 그렇게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공계 한때는 저희들 대학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뭐 화공과 뭐 이것이 굉장히 높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취직도 잘 되고 그리고 그럴 때인데 이제 그때 반짝하고서는 역시 과학기술이 좀 밀리고 또 특히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우수한 학생들이 법대가 소위 사법고시 준비 의과대학 가고 나중에는 한의대학도 가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우수한 학생들이 의과대학 가지 말라는 건 아닌데 네. 가가지고 기초 연구도 하고 하면 참 좋겠는데 이제 다 의사가 돼서 개업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것을 이공계 기피 현상 같은 것도 또 배제하면서 그렇게 드라이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이제 하게 된 겁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또 그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계실 때 영상을 한 개 더 준비를 했거든요. 네, 함께 보실까요? 네. 2007년 과학문화 확산을 통해 국가적 과제인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과학기술 중심 사회 구축을 목표로 출범한 YTN 사이언스 TV. 오락물이 넘쳐나는 방송 환경에서 국민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고 쉽고 재미있는 과학 콘텐츠를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YTN 사이언스는 개국 이래 7년 연속 공익 채널로 선정되며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 전문 채널로 자리 잡았으며 고품질의 컨텐츠 제작 노하우와 한층 성숙한 과학 보도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글로벌 과학 전문 채널로 도약해왔습니다. 그 결과 YTN 사이언스 과학 콘텐츠가 미국 지상파 건강 채널을 통해 북중미 지역에 방송된 것은 물론 K-사이언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YTN 사이언스의 콘텐츠를 몽골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40여 개 나라에 무상으로 공급함으로써 이들 나라의 과학교육과 방송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과학방송 YTN 사이언스. 창조경제에 기여할 과학 채널로 성장해 나갈 YTN 사이언스의 미래에 더 큰 기대를 걸어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많이 변화를 가져온 이 과학 채널 방송 보고 계시면 또 느낌이 좀 색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조마조마해요. 시청률이 어떻게 되나. 내가 잘 나와야 되는데. 올 때마다 시청률 얼마냐 물어본다고. 네, 아니 걱정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이사장님 하고 계시는군요. 아니 이게 뭐 시청률 뚝 떨어진다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네. 소위 일종의 탄생할 때 관계됐던 사람으로서 네. 관심이 없을 수가 없지요. 네. 많이 봐야 대중화가 잘 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2007년에 이제 이게 개국되고 나서 요즘은 자체 편성 프로그램도 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굉장히 프로그램 다양해서 좋은 게 참 많아요. 저희들이 얘기 그렇지만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하여간 지금 굉장히 달라졌어요. 다양해지고 재밌고. 네. 그다음에 옛날에는 BBC 방송 이런 거 많이 끌어다가 쓰고 더빙해서 그랬는데 보내줬죠. 네. 이제 자체 프로그램을 한다. 근데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역시 투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게 지금 좀 걱정스럽죠. 이사장님, 이제 아시다시피 YTN 이 사이언스 채널이 8년 됐습니다. 개국된 지. 네. 그래도 이 과학 인프라를 위해서 혼자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런 과학 방송 채널 정부 차원에서도는 공익기관에 좀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럼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저는 힘이 없으니까지만 저는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 YTN 사이언스 같은 이 방송이 정말로 깊숙이 파고들어서 지금 EBS 같은 방송이 애들 무슨 그 과외 교육에도 한 것처럼 우리도 과학기술 차원은 이쪽에서 맡아도 좋지 않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면서 전문성이 있으면서 재미있고 이런 것들이 좋지 않나. 과학기술만 전문적으로 해서 그러면 좀 분량도 덜고 다른 방송에 그런 걸로 한번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과기부 장관 다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YTN을 위해서는. 그다음에 다시 태어나서. 다시 태어나서. 네, 저희가 지금부터는 김우식 이사장님의 인생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요. 저희가 녹화 전에 인생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네. 어떻게 그리기 괜찮으셨나요? 당황했어요. 여기에다가 제 70대까지 이걸 그리려고 했는데. 근데 보통이 하는 없군요.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삶이 네. 사실은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그래프를 보니까요, 이사장님. 이렇게 2번 크게 올라가는데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여기 지금 이 10대, 20대 열정과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 때 얘기입니다. 뭐 네, 초등학교부터 쭉 대학까지다. 그때는 나름대로의 참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한 기간이고 네. 네. 공부를 잘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원 졸업을 하고 제가 공장을 다른 분하고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시흥에다가 망한 돌아가지 않는 공장을 인수해서 네. 서로 합작해가지고 어떤 공장을? 주정 공장을 네네. 했는데 나는 주정에 대해서 알코올 그 증류하는 것은 알고 네. 또 그 전문 사장님은 또 그쪽에 아주 노련한 분이시고 영업을 하고. 기술도 있으신 분이에요. 네. 그런데 그 공장이 하여간 이유는 어떻든 간에 1년 반 만에 문을 닫았어요. 그때 참 인생의 하나의 그 쓰다리는 경험을 했던 겁니다. 네. 교훈도 살짝 없고. 내려가는군요. 그래서. 내려갔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네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연세대학에 네. 시간 강사를 쭉 했었습니다. 이럴 때도 공장 네네네네. 할 때도. 네. 그러다가 이제 그때부터 제가 전임이 되고 네. 68년도에 쭉 전임이 되고서 쭉 교수님으로. 해서 교육, 연구, 봉사 그것이 이제 사실은 교수의 본연의 자세입니다. 네. 교육, 연구, 봉사하다가 이때 이제 행정은 학생처장, 총무처장, 네. 뭐 학장 이런 것들로 학교 행정을 좀 익혔습니다. 네. 학교 행정을 읽다가 이때 이제 총장이 딱 된 거죠. 네. 대학 대학 총장이 딱 되고 네. 그다음에 총장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내 일이 아니고 이건 전 구성원들의 일이다. 네. 내가 자칫 잘못하면은 참 큰일 난다. 네네. 그래서 헌신하는 것이 첫째 나를 바쳐야 되는 거. 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생각지도 않게 정부로.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네. 밥을 같이 먹자. 대통령이 연락이 왔어요. 네. 네. 가서 연락하고 그 후로 청와대 와서 실장을 맡아달라. 네. 그래서 나는 관심도 없고 할 능력도 없고 또 대통령 내가 모르고 그래서 못합니다. 네. 그러다가 3개월을 버텨다가 이제 결국은 하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할 때 욕도 많이 먹었죠. 들어갈 때 총장이 어떻게 들어가냐? 우리 이사장님도 걱정을 해서 김 총장 저렇게 순둥이가 그런 참 험한 판에 들어가서 견뎌내겠냐? 그러다가 저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3개월 다 돼서
또 대통령이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저녁 좀 먹자고 하시길래 갔더니 네. 자기가 싫으시면은 그럼 나라를 위해서 봉사 좀 하십시오. 견딜 수가 없. 3개월을 그러다가 이제 그때 1년 반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은 그건 이제 제 발로 걸어 나온 겁니다. 제가 2개월 전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뭐가 섭섭하냐? 아니, 섭섭한 거 하나 없습니다. 정말로 대통령께서 나를 총장으로 대우해 주신 거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와서 제가 이제 돌아갈 때입니다. 지금 전국도 잘 안 풀리고 실장 카드나 장관 한두 명 카드를 이용해서 한번 전국을 타파하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6월 달에 제가 그만둘 것 같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얘기하고 8월 달에 그만뒀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연대에 와서 이제 그 연구원에 있다 보는데 또 연락이 오셨어요. 과학기술부 부총리를 맡아달라. 그건 우리 김 총장 전공이니까 네. 좋지 않겠냐? 그럼 맡겠습니다. 그래서 맡은 거예요. 그래서 2년간. 네. 네? 2년간.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헌신한 거죠. 헌신하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지금 쭉 70대, 지금 이제 제가 76인데, 우리 한국 나이로. 근데 앞으로 생명이 있는 간까지는 봉사하겠다. 그래서 70살 되는 새벽에 제가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하고 기도하거든요. 그럴 때 앞으로 70살 되는 날 아침에 기도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그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주 때를 쓰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당장 뭐 생각 떠오른 게 아니고 한 2, 3일 지나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생각이 떠오르냐면은 3가지로 그게 딱 구한됐어요. 앞으로 생명이 있는 날 죽을 때까지 열심히 배우고 익힌다. 그 다음에는 깨닫고 이룬다. 조그만 거라도 이룬다. 그리고 나누고 떠난다. 네. 그 3가지를 딱딱 적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웬만한 사람은. 네. 딱 정해놓으니까 그때 내 비방록에 딱 써놓고 앞으로는 그 3가지 이 유형에 따라 그 스텝에 따라서 계속 살아갈 거다. 근데 이사장님 이제 저희들이 모셨지만 말씀드리고 하지만 참 어른 연배거든요. 근데 이 아주 좋은 그래프 중에서 그래도 내 인생의 최전성기다. 그럼 언제였습니까? 전성기라고 보다면요. 저는 전성기란 건 별로 그냥 매일매일이 이후에는 감사하다 생각하니까 다 감사하죠. 감사한데 건강하게 해주는 거, 지켜주시는 거. 그런데 그래도 다른 데 가서 내가 무슨 실장이다. 그렇게 부른 것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부총리다. 부총리는 나랑 같이 일하던 제일 많이 부르는 직함은 총장입니다. 네. 그래도 총장. 이것을 제가 마음속에 가장 편하게 이렇게 담고 삽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사장님의 인생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 이번에는 어떤 소중한 순간이 담긴 사진을 저희가 준비를 조금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네, 흑백 사진이 나왔습니다. 저게 언제 사진인가요? 저게 지금 내려오는 기차가 서울에서 내려오는 호남선입니다. 네. 네. 호남선 기차인데 지금 우리 셋이 뭐냐면은 졸업 앨범 위원이에요. 앨범을 편집하고 만드는 앨범 위원인데 사진사가 아주 대표적인 사진 하나 아슬아슬하게 한번 찍어보자. 기다렸다가 지금 호남선 열차가 쫙 들어올 때 우리가 딱 찍은 건데요. 저게 그때는 전기 기관차에는 뭐예요? 아니요, 연기 나오고. 예, 네, 전기 그러면은 기관. 석탄 떼서. 저기서 이사장님이 어떤 제일 오른쪽. 제 오른쪽이에요. 제일 오른쪽. 와, 굉장히 옛때 보이시네요. 아니 고3이니까 해야지. 고3 때. 다른 두 분은 누굽니까? 우리 친구들. 네. 친구들 같은 3학년 네. 앨범 위원들. 영화 포스터 같아요. 근데 이사장님 말씀하시면 저게 이제 강경상고이지 않습니까? 강경상고.
예. 강경상고 네. 한때는 한강 이남에서는 상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최고의 명문이었다. 명문 중에 하나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사장님께서 강경상고를 나와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고 또 기성세대는 알겠지만 김정영 비서실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때 18년 비서실장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래 하셨죠. 그러고 보니까 상당히 묘한 인연이네요. 9년 하셨을 거예요, 아마 9년. 네. 두 분이 다 강경상고 출신. 예. 그래서 제가 가서 많이 배우고 그랬어요. 아, 그 이미 예전에. 아니, 제가 했을 때 네. 찾아뵙고서 네. 골치 아플 때 네. 참 골치 아픕니다. 왜 이렇게 전국이 이 모양입니까? 이제 하고 상담을 여쭤보고. 받으셨군요. 네. 네.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이사장님 학창 시절이 조금 궁금해집니다. 어떠셨어요? 10대 때. 학창 시절 참 재밌게 놀았고요. 네. 또 공부도 많이 했고 네. 한때는 고2 때는 제가 또 문학 쪽으로 하고 싶어서 네. 네. 하고 싶어서 저 책을 들고서 갑사 강경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공주 갑사의 책을 한 12권 들고서 가서 한 달간 스님들한테 밥 먹여달라고 해서 쌀 한 말 가지고 가서 네. 헌 기억도 있고요. 네. 그때 사실은 저는 몸이 약해서 네. 뭐 문학도 좋지만은 이 약학대학을 가려고 했습니다. 네. 약학대학을 가려고 해서 내가 다음에 한번 제약을 하겠다. 그 약을 스스로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가 많은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못 네. 하고요. 네. 이거 여러 가지 제약,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물, 공기 이런 것들이 이 인체와 참 밀접하구나. 그걸 제가 스스로 고생을 하니까. 그다음에 약을 독한 약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정화수 같은 물 먹고서 그걸 컨트롤하는 것을 배우고 그러다가 제약을 하겠다 했는데 이제 또 저희 외숙부님이 저 고위직에 계셨었어요. 네. 통상산업 지금 이제 상공부지 그 당시는 그때 오시면서 제가 이제 여쭈었더니 제약보다는 그때 네가 그거 하려면은 화학공학을 해라. 네. 폭이 더 넓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화학공학. 네, 저는 화학공학이 뭔지도 모르고 그 당시 몰랐습니다. 꼭 약학을 하고 싶습니다. 제약을 약학을 하고 싶습니다. 약을 내가 만들고 싶다 했더니 그러다가 그러려면은 이왕이면 화학공학을 해라. 네. 그래서 거기다 응시한 겁니다. 근데 그의 연세대학교에 강경상고 출신으로 혼자 입학을 해서 뭐 서름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우선 혼자 입학하니까 네. 누구랑 얘기할 사람도 없고 제일 서러운 곳이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안 끼워줬습니까? 왜 뭐 배재고등학교, 대광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이러고 쫙 몰려가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1학기 끝날 때쯤 이거 집어칠까 말까 이런까지도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그 1학년 하여간 잘 끝났는데 그동안에 그 서러움을 이기려고 영화를 많이 봤어요. 영화를요. 하루에 3편 볼 때도 있었습니다. 동시상영 가셨군요. 그래서 그걸 이겨낸 것이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학년 때 1학년 끝나고 2학년 때는 내가 조금 달리 생각해야겠다. 휴학을 하겠다. 그래서 휴학 원서를 갖고서 내려오다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딱 떠올라요. 네. 이분들이 얼마나 참 제가 막내인데 네. 오남매 중에 막내인데 참 귀여워해 주셨죠. 그런데 얼마나 서러우실까. 그래서 그걸 북 찍고서 다시 시작한 것이 오늘날 있게 된 겁니다. 그럼 힘든 대학 생활을 버틸 수 있도록 해준 원동력이 부모님이셨네요. 영화죠, 영화. 그 부모님의 얼굴 네. 얼마나 서러우실까. 네. 그리고 저 스스로를 달래준 것은 영화. 네. 영화 참 많이 봤어요. 네. 네. 지금도 우리 친구가 영화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주일날 연락 옵니다. 주일 오후에 가끔 가죠, 같이.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사진이 한 장 더 있거든요. 또 한번 보실까요? 네. 와, 이건 저 사진은 1975년도 제가 공학 박사 학위를 할 때 네. 그때 이제 아버지 어머님이 이제 아주 연로하셨죠. 네. 제가 막내고 그런데 근데 저는 저 두 분이 정말로 제 일생에서 가장 기둥이 되신 분들이다.
이 생각하는데 네. 어머니는 어떤 기둥이 되셨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인가 새벽에 네 분이 도란도란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새벽에 이불 속에서 네. 저를 데리고 주무셨으니까. 아, 근데 뭐라고 하냐 어머니가 하냐면 아버지한테 유명한 점쟁이가 있어서 가서 물어봤더니 저 우식이 저놈이 이 다음에 태극기를 꽂을 놈이래. 백두산에. 네. 백두산에 태극기를 꽂을 놈이니까 지금 몸이 약할 텐데 잘 좀 길러야 된다. 그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새벽에. 근데 그때 사실 저도 몸이 약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 다음에 태극기를 꽂을 놈. 그게 나도 모르게 가슴에 박혀 있었어. 그래서 그것이 어려울 때마다 내가 아이고 다른 방향으로 틀자 할 때마다 어머님 생각. 너는 이러다가 무슨 태극기를 꽂을 수가 있겠냐. 이런 자책. 이런 것들이 어머니가 쭉 하나의 그 기둥이 되셨고 아버지는 제가 또 몸이 약하니까 학교 갔다 오면 너부러지거든요. 평상에. 그러면은 공부를 이제 열심히 나름대로 하니까. 근데 아버지 그때 이제 공무원을 하시다가 정년 퇴직하시고 근데 이렇게 들어놓여 있는데 완두콩을 이렇게 삶아가지고 오셔서 입에 넣어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두콩이 맛이 없지 않습니까? 네. 아 싫다고 했더니 너 이거 안 먹으면 죽어. 네 얼굴이 너무 노래. 아버지 얼굴에 너무 허약해. 내가 막내인데 너 지금 변변하게 먹는 것도 없는데 이 콩이 자양분이 많다. 그래서 내가 자양분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영양분이 아니라 자양분이 많다. 귀에 생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너 이거 안 먹으면 죽어. 그래서 아유 아버지 나중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눈을 못 뜨고 여기가 뜨거운 것이 막 떨어져요. 아버지가 우시는 거예요. 아, 세상에. 이걸 들고서 완두콩을 되게 뚝뚝 안 먹으니까. 안 먹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얼마나 참 이 막내 아들 하나 뭐 먹이진 네. 못하고 없으니까 6.25 다 끝나고 1.45 때도 다 끝나고 이제 아버지 그만두시고 할 때니까 뭐 집에 뭐 있습니까? 힘든 시대였죠. 힘든 시대입니다. 네, 진짜. 힘든 시대. 어머니가 우리 가정부 시켜서 뭐 팔아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쌀을 사오고 네.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자식 하나 영양분 하나 제대로 못 쓰니까 콩이라도 하려고 하셨는데 그것도 안 먹으니까 마음이 상하셨던 모양이에요. 뚝뚝 떨어져요. 네, 이렇게 이사장님의 인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인간다운 따뜻한 면모도 느껴지고 그럽니다. 네, 이번에는 이사장님이 가져오신 물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여기 앞에 준비가 돼 있네요. 이게 어떤 네. 거죠? 이 두 개 다 총장 취임해서 네. 네. 지방에 있는 우리 동문 네. 한 분 선배 카메라 쪽으로. 네. 지방에 있는 네. 동문 한 분이 저 우편으로 보내신 거예요. 요 서체 그 글씨만.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이걸 이제 해서제 총장실에 걸어놓고 설명해 뭐냐면 주시죠. 이덕 치정 덕을 가지고 다스려라. 네. 덕을 가지고 사실은 제일 총장 취임에 우선 인화하고 덕을 제가 강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덕 치정 너무 좋은 글귀라 요걸 이제 붙여놨고요. 네. 그다음에 요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동문 한 분이 네. 한국에 방문하면서 내 총장실에 들려서 네. 이것은 예수의 고난상 가시면류관을 쓰고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고난상이죠. 첫 번에는 왜 이걸 가져왔나 몰랐습니다만은 살아갈수록 네. 산다는 것이 그 좋은 것, 즐거운 것만 아니고, 그래서 어떤 스님이 저한테 와서는 고해라. 인생은 고해입니다. 이 고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일맥상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그 극복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가시면류관도 극복을 하고 그것을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요 두 가지를 꼭 옮겨갈 때마다 사무실에 겁니다. 중요한 물건이군요. 이사장님께는. 그렇죠. 제 네. 가슴에 꽉 와 닿는 네. 얼마나 피통하게 지금 보이는 사진입니까? 알겠습니다. 네. 예, 좀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이사장님께서 과학기술 인프라 배양 뭐 강조하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인프라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하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네. 꼭 그렇지는 않고 지금 참 우리나라 지금 R&D만 해도 6등 뭐 6위권에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네. 괜찮은데 결국은 제가 앞으로 첨단 기술을 우리가 장악해야 되거든요. 지금 자꾸 변해가니까. 아니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뭐 금방금방 변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못 따라가면 이건 이제 후진국이 된단 말이에요. 못 따라가면. 더군다나 지금 우리 북한과 이게 대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 군 기술도 네. 첨단 기술이 많이 확보돼야 한단 말이에요. 군 무기도. 그러면 네. 저는 이번에도 보니까 너무 참 중요하다. 빨리 이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빨리 그말 첨단 쪽으로 인수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으로 아주 완전한 토대를 장악했다. 그런 생각에서 지금 연구들을 많이 해왔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뒷받침이 좀 더 체계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지금 저는 특히나 양보다는 질 위주로 특히 연구 성과 같은 것도 무슨 논문 편수가 몇 개다. 네. 그거 필요 없어요. 네.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질이란 말이에요. 이 질을 위해서 과학기술이 한쪽으로 인텐시브하게 모아져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인프라 이런 정도를 해가지고 조금 더 밀고 나가고 또 과학기술인들에게 사기를 좀 확보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크게 과학기술력을 장악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낙관적으로 보시고 계시군요. 네. 네. 열정이라는 것은 열정도 중요하지만 식지 않고 그것을 쭉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오늘 이사장님 모셔서 말씀을 나눠보니까 그 열정이 절대로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과학 인프라 정말 중요한데 예, 지금 제야에 계시더라도 열심히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52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가 되는 것이라고요. 과학기술 올림픽과 같은 세계 과학기술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네, 대전이 들썩들썩하겠군요. 동영상 끊기지 않고 이러면 이 나라는 정말 IT 선진국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키스티에서 실수하면 큰일 나겠군요. 이게. 신경망가가 실수 싸서 안 합니다. 네. 과학기술 그러면 좀 머리가 뛰어오는데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갈까? 그리고 과학기술이 인류의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까를 논의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물론입니다. 오십시오. 네. 제가 초청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